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규직 과연 계속 되나요? 환상이 깨지지 않나요? 라는 이런 질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성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직업을 잃는다면 그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 그럼요. 네. 어차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실업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게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건 청년들처럼 아예 일자리에 진입을 하지 못했건 많이 생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2년간 처분하고 말 거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를 다 줘라? 저는 기본수당 얘기를 이제 2030년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뜨거운 얘기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2020년에는 기본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가 아직도 시작되고 있는 논의하고 있고 같아요. 테스팅하고 있는 단계죠. 시험적으로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일자리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일자리는 점점 증가하긴 하지만 이게 소멸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그 숫자가 더 많아지진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소득을 주거나 아니면은 노동시간을 대폭 감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워크쉐어링을 하든가 새로운 일자리의 문제와 함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법, 정책, 제도들이 함께 정비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10년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직업 세계, 일의 세계, 노동의 세계는 급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줘야 되는 거죠. 공공 부분에서의 할 일이 많아지고 공공 부분에서 공공재, 공무원도 더 많이 뽑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금융위, 금감원 이런 거 없었잖아요. IT 산업 없을 때는 벤처부가 있었나요? 벤처통신부가 없었죠. 예전에는 그냥 과학부, 정보부, 그죠.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서 디지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국가의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지는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 때문에 전체로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 돌봄 영역이라고 하는 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왜 국가가 다 하냐라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 사회 안전망이 너무 탄탄해서 사람들이 다 안전망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복지국가가 되면 무임승차자가 많아지고 걱정되는데요, 교수님 저는. 그죠.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이 나 기본소득에 만족하면서 살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는 게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죠. 그걸 지금까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화되면 될수록 개인들이 공동체를 희구하는 속성은 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안심하고 안전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은 학교에서 돌보지만 이제 2시에 나오면 엄마는 식장 가는데 누가 돌보나요? 할머니들이 돌봐야 되는데 할머니들도 힘들어요. 그럼 할머니들의 보육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공간도 만들어주고 공동육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사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책을 읽어주고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은 내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니까. 지역 단위. 지역 단위로. 그죠?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의 엄마들도 정규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자발적 비정규직입니다. 자발적 비정규직이 약간 키워드네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역들을 경계 영역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거를 작은 마을 단위, 지역 단위마다 활성화시켜야 네. 이런 자발적 비정규직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에 개입하면서 네. 동시에 자신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영역 어떤 부분에서도 다 탄력적인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뒀을 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진입하기도 쉽고 정규직으로 하면 다 문을 어떻게 보면 더 좁히는 거고 막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의 입직 통로가 초기 신입, 진입만 있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공무원 7급, 6급, 5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없죠. 네. 다 그냥 입직할 때 열려 있는 거지. 민간 기업도 중간중간 경력자를 뽑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이게 유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동적이지 않은 건 요 조직에서 쫓겨나는 순간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되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교수님, 이 미래 직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뭐 현재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큰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 와 있는 작은 씨앗들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씨앗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 법칙처럼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더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그런 꿈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 이 시대 우리의 직업,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멋진 마무리 해주셨는데 제가 교수님께 또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개인기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칠까 해요. 네. 제가 예전에 넘버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송강호 네, 나온 있어요. 영화. 근데 그 송강호가 이제 사투를 쓰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주거든요. 근데 송강호가 하는 이야기는 무대뽀 정신. 그렇습니다. 무대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응? 그분 스타일이 이래? 응? 두벅두벅 걸어라? 두벅두벅? 응? 나? 최영이야? 너? 소야? 황소? 응? 숯불 딱 잡아? 그리고 숯불 열나게 때리는 거야, 숯불. 응? 응? 이게 뭐, 이뿔은 뭐, 니뿔 아니야? 이뿔 아니야? 뭐 열나게 때리는 거야. 응? 숯불 빠가실 때까지. 이것이 무대뽀 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무대포 정신이 도전 정신이고요. 도전 정신. 그리고 도전해도 또 실패해도 네.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유지돼. 네.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네.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아유, 또 이렇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아유, 해주셔서 멋지셨어요. 교수님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뵈면은 네. 또 좋은 말씀, 또 저에게도 숙제도 또 많이 내주시고 네. 또 우리가 미래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들부터 또 고령화 많은 문제를 아울러서 긴 시간 함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네. 아이들에게도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라.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겁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